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하루 만에 또 하락이 좀 나왔는데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하락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죠. 시장의 상승과 시장의 하락은 모두 2분의 2에서 시작이 된다. 저도 요즘의 시장을 보면서 참 뭐랄까요? 참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머리를 이렇게 극적일 때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막 파티처럼 좋았다가 또 오늘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험한 말을 쏟아내니까 또 장이 후루룩 무너지고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이었나요? 그걸 할 때 이란을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그냥 막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지표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꾸준히 해가면 그 종목은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차트상으로 뭐 이렇게 차트가 팍 튀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 차트에서 그것도 안 맞고 거기다가 손절을 딱 쳤는데 예, 지지선을 딱 끊어가지고 딱 밑으로 해서 손절을 쳤는데 다음날 막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겠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보시면 뭐 합의 이행될 때까지 미국 병력은 계속 주둔할 거고 뭐 다시 총격전을 시작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또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휴전이 됐다고 해서 파티가 시작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마 2주 동안 내내 이런 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휴전과 종전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게 목적인데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 발 빠지니까 갑자기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관망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은 어제 반등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외국인들 들어왔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떨어졌고 유가 떨어졌고 그래서 어제는 좀 묵직한 반등이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상승을 온전히 느껴도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그 상승 폭을 이분이 또 이렇게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제가 오늘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관망도 투자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그 서경제팀인가 팍스경제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3월달에 변동성이 굉장히 셌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3월달에 변동성이 셀 때 눈만 딱 감고 어제 눈만 딱 떴어도 그냥 자기 계좌 똑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제 변동성에 대응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관망하셔라. 그러면 시장은 어느덧 올라와 있을 거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현금이 없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여쭤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기아 인베스터데이 얘기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자율주행 쪽, 로보틱스 쪽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러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요거 이제 오늘 그 인베스터데이를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현대차그룹은 일단은 뭐든지 2029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봇을 공장에 실질적으로 실지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 시키는 것도 2029년도고 거기다 지금 현대차 모셔너리 하고 있는 자율주행. 예,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율주행도 2029년도가 목표.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좀 더 빠를 수가 있는 게 지금 누구랑 하죠?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소프트웨어 쪽을 잡아 나가면
물론 테슬라는 직접적으로 차를 몰면서 변수를 창출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상의 세계에서 엄청 수백 번, 수만 번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물론 오늘 떨어졌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자동차 다 떨어졌는데 현대차 그룹이 오늘 인베스터 데이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미래에 먹을거리는 현대차가 다 잡고 있구나. 왜? 로봇 잡고 있죠? 자율주행 잡고 있죠. 그러니까 피지컬 AI,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지금 그냥 챗 GPT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반도체에 들어가고 AI 가속기 센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현대차는 그 AI를 이용해서 피지컬 AI,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질 때마다 모아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오늘 조금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장중에 뉴스가 나왔던 건데 코스닥 상장에서 16곳은 상장 폐지가 확정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종목명은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앞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 이건 실제로 돈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주식 거래세라든지 이런 걸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뉴스와 4번 뉴스를 연결해 보면 뭐냐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의 진심이고 주식시장에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기업들한테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일단은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에 있는 자금은 많이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많이 끌어오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예, 그러면 3번 뉴스랑 어떤 게 연결되냐? 그런 식으로 예금과 부동산, 특히나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자금이거든요. 이 보수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라든지 그냥 무늬만 상장사들을 빠르게 상장 폐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례로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동전주라고 불리는 1,000원 이하짜리 종목들 그리고 뭐 5년, 6년 뭐 적자가 쌓였는데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무상 감자를 한 곳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해가지고 아마 상장 폐지가 물론 지금은 16곳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잘 모를 때 약간은 감사의견서라든지 아니면 동전주에 지금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분들은 조금 손절을 감행하더라도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 정부는 주식시장의 진심이에요. 거기다가 뭐 6월달에 지방선거 있죠? 6월달까지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볼 게 있습니다. 강세업종 정유 쪽이 일단은 또 좋았죠. 아무래도 전쟁이 또 발발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정유주를 가는 건 X. 멘토님 오늘 휴전안이 또 갑자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쟁 좀 길어질 것 같지 않나요? 저는 X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란과 미국이 휴전을 협상을 했잖아요. 뭐 중간에 이스라엘이 포격을 날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반환점은 돌았다. 그래서 전쟁 수혜주들은 이제 여러분들 빼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좋을 때 2차 전지들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안 나와서.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좀 뜯어보니까 왜 그러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했죠? 삼성 SDI하고 미국에 공장을 증설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라인도 원래는 NCM 배터리로 가려다가 ESS로 좀 바꾸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LG엔솔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LG엔솔, 삼성 SDI 3%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그러면 2차 전지를 제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다. 저는 2차 전지 올해는 분명히 좀 주인공이 한 번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올라갔어요. APR, 달바글로벌, 뭐 실리콘2, 뭐 코스메카 코리아, 제닉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기타 나머지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전체적으로 강세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화장품에서 제대로 찐 수혜주들을 보셔야 되냐? 저는 찐 수혜주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오늘 팍스형주TV에서 마지막 상담이 LG생활건강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분께는 항상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빠르게 잘라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너무 이렇게 조그만 종목 하지 마시고 주식은 좀 쉽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대충 툭툭 쉽게 하시면 되는데 화장품이 많이 된다 하면 그냥 대장주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대장주는, 예전의 대장주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었다면 지금은 APR, 뭐 달바글로벌, 실리콘2,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의 대장주다. 그럼 결국엔 오늘 화장품이 올라간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예,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에 눈을 맞추셔야 되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테마에 미리 가서 앉아 있으셔야 돼요. 물론 오늘 떨어졌지만 앉아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런 거를 트래킹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세업 중에서도 기회를 찾아봐야죠. 자, 화장품을 제가 오늘 왜 좋다 했죠?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 그러면 약세업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애들이 누가 있죠? 증권, 반도체. 오늘 반도체도 소재 쪽은 좀 좋았는데 나머지 장비 쪽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여러분들 포트에 20% 가져가야 되고요. 증권이 어제 뭐 폭등을 했는데 오늘 떨어졌죠. 증권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주항공이 이제 오늘 또 좀 많이 빠졌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스페이스 X테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설은 제가 왜 마지막에 써놨냐면 정유를 1번으로 썼고 건설을 마지막에 썼잖아요. 반대다. 네. 건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제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멘토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대우건설 상한가 같고요. DLENC 거의 상한가 근처, GS건설 상한가 같습니다. 그럼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대장주들이 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세 종목이 다 상한가 근처, 아니면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또 전쟁이 잠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건설주들은 올라갈 거다. 근데 대형 건설주들도 오케이, 중소형 건설주까지도 여러분들 꼭 트래킹 해보셔라 라는 게 마지막 저의 힌트입니다. 시장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조금 찬물을 끼얹듯이 약간은 좀 분위기를 좀 산통을 깨고 있는데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망도 투자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만 이렇게 많이 안 하시면 계좌는 많이 안 깨질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